모든 영상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언제나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유료로 진행하는 일은 특히 더 신중히 결정하시길. 그리고 무료로 참여하는 것들 역시 최종 선택과 책임은 각자에게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파이코인은 끝난 것 아니냐라고 단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려 한다. 영상 끝까지 함께 보면서 어떤 흐름과 근거가 있는지 차례대로 확인해보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한다. 먼저 전체 시장의 큰 그림을 훑어보면 국제 이슈가 잇따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각국 정상 간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도 전쟁과 갈등의 완전한 종식은 명확하지 않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금현물 가격이 사상 최고선을 터치했다는 소식이 이어진다. 관세 제재 정치적 리스크가 엮이면서 금융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동성을 키우고 이런 환경 속에서 코인 시장 역시 급락과 급반등을 되풀이한다. 비트코인은 한때 주요 지지선을 하회했다가 다시 겨우 회복하는 등 방향성 부재가 이어지고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알트들도 심리적 가격대가 무너졌다.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 중이다. 체감으로는 떨어질 때는 한꺼번에, 오를 때는 더디게라는 말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를 먼저 꺼내겠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선물 거래를 무리하게 확대한 끝에 큰 손실을 경험했다. 더 이상 악화되면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겠다는 경각심이 들었고, 그래서 과감히 멈추고 정리했다. 다행히 빚을 지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더 이르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갈 수 있다는 위험 신호를 스스로 인정했고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았다. 곧 자세한 후속 영상에서 구체적인 과정과 교훈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 이 경험을 솔직히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누구나 손실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망가질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용기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파이 네트워크를 보자. 최근 가격이 0,2002에 가거나니 내가 0,002 니가 첸정이는 203달러 부근을 오가며 심리적 하한선처럼 여겨지는 0,2달러는 쉽게 깨지지 않았다. 끝났다는 단정과 달리 최소한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림은 아직 아니다. 24시간 거래량 또한 비교적 꾸준히 3천만 달러대를 넘나들며 완전한 관심 이탈과는 다른 온기를 보여준다. 더 주목할 지표가 있다. 전일 대비 지갑 분포를 비교하면 총 지갑 수가 1, 631만 개에서 1, 632만 개로 소폭 증가했고 미세 구간을 포함한 여러 등급에서도 고르게 수치가 늘었다. 작은 변화지만 대규모 이탈 없이 저변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은 가격만 보고 체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한다. 락업 해제 연락에 대한 걱정도 많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확인되는 사실이 있다. 락업이 풀려도 전량 매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재락업을 선택하거나 홀딩을 지속하는 지갑도 적지 않다. 대규모 물량이 순식간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가격을 짓누를 것이라는 단순한 공포서사는 실제 데이터와 커뮤니티 행태를 보면 생각보다 현실성이 낮다. 물론 항상 예외는 존재하고 특정 시점에는 매도압이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과장된 공포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다. 진짜 본질은 따로 있다. 핵심은 마이그레이션, 즉 본인 인증 KYC를 통과한 자산이 온전히 개인 지갑으로 안전하게 이전되는 과정이다. 아직도 토큰을 지갑으로 받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매도 주체가 늘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말하면 유한 합 판을 키워줄 실사용 온체인 활동이 더 넓게 열릴 때 네트워크의 순환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커뮤니티의 외연 확장력, 팔로워십, 맨파워이 약해졌다는 체감도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더더욱 결과로 말하는 시그널이 필요하다. 행사, 개발 쪽 이슈도 살펴보자. 중순 무렵 종료 공지가 있었던 해커톤은 제출 마감과 함께 한 고비를 넘겼다. 통상적으로는 브라우저 내에 신규 항목이나 프로모션 블록이 순차 반영되고 이달 말 즈음 결과 공지가 나오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결과 공지 그 자체가 가격을 뒤흔드는 촉매가 되느냐는 별개 문제다.
올해 해당 분기에서 네트워크의 실용성과 상용화를 가속할 만한 구체적 개선 출시가 무엇인지가 진짜 관건이다. 공지 이상의 무언가 체감 가능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토큰 경제 관점에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도 공유된다. 생태계 안에 수많은 토큰이 발행되더라도 네트워크 내 거래 수수료는 기본 토큰으로 지불된다는 원칙이다.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넘어가도 해당 플랫폼의 자생력과 교환 스왑 구조상 기본 토큰을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현재 체감 수수료가 0, 1 수준으로 일부 레거시 결제형 네트워크와 비교하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다. 활동량이 늘어날수록 총 수수료 유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고 이 수수료가 풀에 축적된다면 그리고 정책적으로 소각이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커뮤니티에서는 수백만 단위로 적립된 수수료 풀 수치가 회자되곤 한다. 만약 명확한 온체인 거버넌스 아래 소각 분배 적립 전략이 제시된다면 가치 평가의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다. 가격 레벨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맞선다. 링, 2링, 2달러 구간이 진바닥처럼 보인다. 링, 1달러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무너질 땐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아이러니한 건 이른바 업토버라 불리는 시벌이 중순까지도 투자 심리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언제나 그렇듯 시장은 우리의 염원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냉정해야 한다. 비교의 관성도 경계해야 한다. 누군가는 특정 결제형 코인이 5, 6년 만에 제값을 찾은 사례를 들며 지금의 이 네트워크도 그 길을 갈 것이라 낙관한다. 또 누군가는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초창기 불확실성을 소환하며 태생이 미약해도 종착지는 위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두 주장 모두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하기에 그럴듯하지만 같은 길을 걸을 것인지 여부는 현재의 실행력과 의사결정, 생태계 참여자들의 행태가 결정한다. 과거는 참고일 뿐 보장은 아니다. 해외 트레이더들의 2026년 가격 예측표도 돌아다닌다. 이더리움이 수천만 원 선, 다른 메이저 알트가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달성하고 대상 토큰 역시 수만 원대에 안착한다는 식의 낙관 시나리오다. 좋은 참고 자료일 수 있지만 숫자는 언제든 종이 위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보인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시가총액과 유동성, 실제 수요, 정책 리스크, 규제의 방향성, 거버넌스의 투명성 같은 기초 체력이 숫자와 함께 언급되지 않는 예측은 보는 이의 기대를 자극하는 데 그치기 쉽다. 그렇다면 왜 끝났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퍼질까? 실망 때문이다. 한때의 열기만큼 가시적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커뮤니티는 빠르게 냉각된다. 여기에 일부 사용자 이탈과 소통 피로가 겹치면 허탈감은 증폭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핵심 주체가 더 강력한 시그널을 내놓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체감 가능한 로드맵 업데이트, 명확한 소각 수수료 정책, 신뢰 가능한 KYB, KYC 프로세스 강화, 상용 파트너십과 실사용 사례의 단계적 공개, 개발자 키트와 미니 앱의 대중화 로드맵 등이다. 이런 것들이 순서 있게 나와 주어야 한다. 말보다 결과, 약속보다 실행, 시장은 이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을 정리하자. 첫째, 가격만 보지 말고 지갑 거래, 온체인 활동, 개발 로드맵의 조합을 보자. 둘째, 락업 해제 공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락업 홀딩 분산 매도 패턴을 함께 보자. 셋째, 수수료 풀소각 거버넌스 같은 토크노믹스 장치를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 집행되는가로 평가하자. 넷째, 이벤트 행사의 공지 그 자체보다 그 이후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집중하자. 다섯째, 개인 레버리지는 절대 과하지 않게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알파다. 여러분은 지금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말 끝났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위에서 살핀 실증적 지표들을 함께 놓고 판단해보자. 반대로 무조건 간다라는 단언도 경계하자. 시장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 그렇기에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논리로 토론하고
과열과 관행을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채굴로 하루를 마감하는 분들, 생태계를 위해 작은 코드를 올리는 개발자, 미섭에서 묵묵히 질문을 정리하는 자원자, 버그 리포트 하나를 더 남기는 테스트 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이 판을 움직인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파이팅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평소 궁금했지만 직접 시도하기 어려운 이야기, 혹은 새로운 제보가 있다면 채널 소개란의 연락처를 통해 전해달라. 열린 소통 창구는 검색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해두었다. 멤버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공 혜택을 확인한 뒤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어떤 선택이든 내가 이해한 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